안녕하세요. 코치원 플러스 박상용입니다.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이제 2023년도 이제 2개월밖에, 2달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날씨는 점점 쌀쌀해지고 있으니 독감도 조심하시고, 어찌됐든 이 환절기에 아이들이 상당히 감기 때문에 고생이 많을 텐데, 아무래도 감기 때문에 학교도 결석하고 치료센터도 많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아마 11월이 엄마들의 고민이 많이 깊어지는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어제도 이렇게 제 카페에 상담 문의글을 올려주신 어머님 글이 있었는데, 상당히 짧지만, 이렇게 10대 중학생 자녀를 둔 엄마의 모든 고민이 다 그 속에 담겨져 있지 않았나. 여기저기 다 다녀보고 물어보고 했을 때 현재 이렇게 중학생이 돼버린 상황에서 뭐 해줄 게 없다 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과연 이제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저에게 이렇게 어떤 방법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문의를 하신 것 같아요. 아마 점점점 이렇게 센터를 다니면서 느끼실 거지만 이렇게 이미 중학생이 돼버린 아이들, 뭐 ADHD건 뭐 학습장애가 있건 지능이 낮건 이런 상당수의 아이들이 중학생이 된 상황에서는 치료센터에서 제대로 케어를 해줄 수가 없는 문제는 아마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이미 이렇게 학습 수준이 상당히 올라간 상황에서 이 아이들이 지능에 어려움이 있고 또래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언제까지 이 큰아이를 데려다 놓고 놀이치료하자, 미술치료하자, 뭐 상담받자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들이 실질적으로 밖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다 해결해 줄 수 있겠느냐. 그거는 분명히 불가능한 거고, 여자 원장들이나 여자 치료사들은 특히 이렇게 10대에 이렇게 중학생들, 남학생들이 사춘기가 접어들면서 상당히 힘들어하는 부분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해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들도 이렇게 커버린 아이들이 오면은 현실적으로 자신들이 좀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는 굳이 10대 뭐 중학생이 된 남자 아이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건 이미 초등학생 때부터 이 남자 아이들, 장애를 가진 남자 아이들이 치료센터에서는 올바른 사회성을 기를 수가 없다. 그리고 정말 사회에 나가서 생존을 하는데 필요로 한 능력을 여자 치료사들이나 여자 원장들이 가르쳐 줄 수 없다라는 문제는 엄마들이 너무 간과하고 있는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면 여자 원장들이, 여자 치료사들이 이해를 못 하느냐? 이 아이들을 그냥 자신의 집에 아이가 있으면 그냥 남자 아들처럼 그냥 아이라고만 생각을 하지, 이 아이들이 점점점 10년만 지나도 벌써 20살이 되면 다 큰 성인이 돼서 이렇게 콧수염도 나고 이런 아이들인데 상당히 골격도 커지고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집에서 보거나 주변에서 보는 어린 아이라고 생각해서 어린 아이들이랑 그냥 소꿉장난하듯이 그냥 치료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워크숍에서도 정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접근하면 분명히 사춘기 때부터 당신들은 정말 다루기 어려울 것이다. 요즘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학교나 이런 사회생활에서 느끼는 그러한 어떤 생존에 대한 그런 욕구, 또 그것을 갖춰야 된다라는 어떤 압박, 이런 거는 상당히 더 우리가 클 때보다 더 강하다. 더 요구되는 게 많고 아이들이 갖춰야 될 게 많으니 빨리 아이들이 생존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가야 된다. 언제까지 학교 점수 몇 점 올리자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엄마들이야 그런 것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치료사들은, 원장들은 시대가 바뀌었으니 이제 이런 게 아닙니다. 얘 20살 되면 어떡할 겁니까? 이런 접근을 하고 솔직하게 따끔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뭐 엄마들이 기분 나쁘면 그만둬 버리기 때문에 그런 데서 제대로 말을 못 해주니까 결국은 엄마들은 그냥 이렇게만 하면 지능이 오르고 학습이 될 줄 알았어. 근데 이 아이는 센터를 점점 안 다니고 결국에는 이 아이가 학교 생활에 실패를 해. 게임에만 빠져 있고 자꾸 엉뚱한 짓만 골라서 해. 이게 왜 이럴까?
이거는 엄마들의 욕심과 치료사들과 여자 원장들이 제대로 시대 상황을 파악을 못했다. 저는 두 가지가 결정적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3살, 14살 이렇게 중학교 들어갔는데 너무나 달라진 시스템, 그런 상황에서 학습의 어떤 그런 난이도는 점점 올라가고 있고, 근데 내 머리로는 도저히 못 따라가. 그러면 당연히 남자아이들은 점점점 게임이라는 세상에 빠지고 유튜브라는 세상에 빠지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도피처를 찾게 되는 거죠. 매일 학교를 가도 불안하고 따라갈 수가 없으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6년 동안 그냥 내버려 두면,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내버려 두면 머리에서는 점점점 그런 잠깐의 어떤 그런 즐거움을 주는 자극 쪽으로 더 빠져들게 될 거고, 그런 데서 도파민을 얻게 되기 시작하면 중독이라는 세상에 빠지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내 인지 구조는 성인이 되었을 때 더 엉망진창이 되고, 전두엽의 기능은 상당히 통제 기능을 상실한 무방비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어제 이렇게 상담 문의글을 보면서 좀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들이, 병원에도 가보고 여기도 가봤지만 늦었으니 뭐 해줄 게 없다, 다른 걸 찾아라. 저는 왜 하필이면 다 그렇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곳만 찾아다녔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게 어차피 엄마들이 모든 곳을 다녀도 그와 같은 대답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연령대의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다들 기피하는 그런 연령대이기 때문에 엄마가 들을 수밖에 없는 최종적인 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어려서부터 ADHD라고 해서 약을 먹고 여기저기 ADHD 치료를 받고 놀이치료도 받고 그렇게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춘기가 되면 그 사춘기의 영향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치료센터에서는 더 이상 해줄 게 없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지면 당연히 이 아이는 평생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을 갖출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말인즉슨 결국은 엄마가 끼고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인지적인 기능을 사용하게 만들어라. 제가 인지적인 기능을 사용하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어쨌든 이 아이가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자신을 스스로 케어하는 것부터 스스로 할 수 있고, 이렇게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가서 배우려고 하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만드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20살이 되기 전에 갖춰야 될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필수 능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엄마들은 여전히 공부를 시켜야 되고 학교에서 성적이 나와야 되고 이런 쪽으로 가는데, ADHD 아동들, 특히 한국에서 이런 아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학교 공부 쪽으로 끌고 가게 되면 당연히 이 아이는 점점점 학교랑 벽을 쌓고 책 자체를 가지고 아예 그냥 담을 쌓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FI라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학교 학습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친구들과 어떤 경쟁할 수 없는 수준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이 FI를 성인기까지 쭉 배워가면서 세상에 나가서 나도 뭔가 할 일이 있다. 그러면 이런 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아듣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아이가 사고하는 그런 습관이, 그 다음에 생활에서 자기 것을 스스로 해나가는 그것이 갖춰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학교 공부 쪽으로 뭐 인지치료를 받고 학습치료를 받는다? 저는 과연 그런 게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뭐 치료사들 수준이 뻔하기 때문에 중학교 수준의 교과의 영역을 다룰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상 엄마들은 계속 학교 적응, 학교 공부 따라가고 뭐라도 좀 자기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해줄 만큼의 인지치료사, 학습치료사의 실력이 안 돼요. 그러니 엄마들은 그렇게 큰 애를 데려오면 당연히 원장들도 기피할 수밖에 없죠. 그나마 여자아이들은, 중학생 여자아이들은 뭐 미술치료나 뭐, 뭐, 심리상담이나 이렇게 하고 이제 약간 수다 떨고 해주면 아이는 좋아하니까. 근데 남자아이들은
행동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행동으로 안 되고 말로만 나불나불거리면 남자애들은 더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남자애들은 직접 해볼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 근데 치료실 안에서만 갇혀서 아이랑 쪼물락거리고 인형 몇 개 갖다 놓고 뭐 이렇게 장난감 가지고 뭐 동물 갖다 놓고 역할하고 막 그런 것만 해오는 여자 치료사들이 남자아이들 데리고 밖에 나가서 뭔가를 한다? 그 웬만한 배짱 아니면은 그런 게 가능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사춘기의 남자아이들이 치료센터 가면 거의 몇 번 있다가 나와버리는 이유가, 입만 털고 있는 거는 절대 아이들한테는, 그런 사춘기 남자아이들한테는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야. 액티브하게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실제로 꿈꾸는 게 어느 정도 선까지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를 아이들이 진짜 해봐야 돼요. 그런 걸 해보려면 당연히 남자 선생님을 만나야지. 그래서 남자답게 얘기를 풀어나가면서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라고, 아이가 저는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여기까지 해야 되는 거 몰랐어요 하고 다 느껴보면서 부족한 걸 느끼고, 그래야지 아이가 배우기도 하고, 내가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이런 걸 하려면 나도 뭘 해야 되겠구나 하고 뭔가 욕구가 생기겠죠. 근데 엄마나 여자 치료사들은 옆에서 이거 해야지 왜 안 하냐, 이거 해야지 왜 안 하냐 그러면 남자아이들은 돌아버리는 거죠. 이게 말로만 이렇게 되는데 왜 안 하냐 그러는데, 남자아이들은 직접 보여주지 않으면요 믿지를 않아요. 여자아이들하고 또 다른 부분이에요. 저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점점점 이렇게 치료센터에 가보면 이렇게 중학생 고등학생 남자아이들을 보기 어렵다. 근데 몇 명 있어요. 그럼 그 애들은 진짜 착한 거예요. 진짜 착한 아이들인데 엄마가 그렇게 끌고 다니면서 하니까 그나마 엄마와의 관계를 위해서 얘가 오는 거야. 그냥 얘가 착한 거야. 그렇게 착한 아들을 둔 거에 엄마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엄마들은 감사해야 하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렇게 온 아이들은 성인이 되면 다시는 센터라는 곳에서 도움을 받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엄마랑도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고요. 저는 일반적으로 사춘기 때 센터에 와서 남자애들이 이거 뭐야, 나 이거 싫어하고 그만두는 게 정상적인 정신을 가진 아이들이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그렇게 거부 반응을 보인다라는 것은 이 아이들은 밖에서 뭔가를 보고 싶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엄마는 여전히 거기서 연필 잡고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는 거예요. 그게 아이들은, 남자아이들은 진짜 얻을 게 없으면 그곳에 가지 않아요. 나쁜 짓을 하건 좋은 짓을 하건 뭔가 얻고자 하는 게 있으면 가는 거예요. 왜 이런 기본적인 남자아이들의 성향을 몰라? 모르면서 자꾸 막 이런 걸 해줄게 저걸 해줄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6년 동안 치료센터를 다닌 남자아이들이 과연 남자로서 밖에 나가서 그런 남자들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 치료센터에 남자애들이 열심히 다니는 거는 정말 엄마들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아이가 배우려고 하고 어떤 말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엄마들은 아예 귀를 닫고 아예 생각을 말아야 돼. 근데 계산을 하고 우리 아이를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자꾸 치료사한테 요구를 해. 근데 그 치료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 엄마하고 아이가 원하는 게 다른 걸 아는데 그거를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요 라고 한다? 그럼 그 사람은 100% 사기꾼이죠. 정말 아이한테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면서 엄마한테는 엄마가 원하는 대로 아이를 이렇게 가게 해줄게요.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아이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살아서 건강하게 사는 게 엄마의 목적이지. 근데 엄마의 그 목적에 엄마의 사심이 끼어서 엄마의 욕심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그걸 조급하게 여기고 막 그렇게 만들어 달라 해. 그럼 치료사가 봤을 때 안 되면 어머니 그건 어머님 욕심이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선을 그어줘야지 남자아이는 숨통이 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여자 원장들이나 여자 치료사들은 엄마들 말처럼 해준다고 막 이렇게 립 서비스를 하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아이는 꿈쩍을 안 하거든. 그러니 어느 정도 나이가 40대를 넘어간 치료사들이다, 치료 경력이 좀 있다 그러면 남자 사춘기에 있는 남자애들 왔다 그러면 기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듣지를 않으니까. 이렇게 된 거는 어쨌든 어려서부터 치료센터를 잘못 다닌 경우가 태반이에요. 정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어제 그렇게 문의를 준 엄마들의 사연, 고민들, 아마 여기저기 이런 단체들이나 이런 카페들, 인터넷 카페들 가서 많이들 볼 거예요. 근데 결론은 이 아이가 진짜 즐겁게 머리를 쓰는 시간을 갖는 그게 먼저인 거예요. 그게 바로 저는 FI라고 생각이 들고요. 남자아이들한테는 상당히 자신이 생각한 대로 결과가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사고 실험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성장 프로그램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춘기 때 어디 가서 도움을 받을 게 없다. 그러면 앞으로 4, 5년 동안은 엄마하고는 거의 전쟁을 치르고 성인이 될 텐데, 그럼 이 아이들은 결국은 나중에 군대를 가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생길 거고요. 직장을 잡는 데도 문제가 생길 거고, 결국은 그건 다 엄마가 짊어져야 될 그런 진짜 평생의 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학교 공부는 이제 손을 떼고 이 아이가 밖에 나가서 제대로 사람 구실하는 걸 배워야 된다. 그 사람 구실을 하려면 기본적인 사고는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능이 낮거나 ADHD 성향이 있는 아이들은 확실히 기본적인 사고 메커니즘이 없어요. 그 메커니즘을 키울 수 있는 거는 FI가 가장 이상적인 거고요. 그러면 이거를 4, 5년 동안 쭉 해나가야 돼요. 쭉 장기적으로 가야 될 문제인데, 그래서 20살 넘어서 아이가 그래도 사회 나가서 뭔가 아침에 나가면 어디 배울 데가 있으면 배우러 갔다 오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하러 갔다 오고, 이렇게 외부 활동을 해야 돼요. 외부 활동을 하지 못하면 엄마는 아침부터 점심 저녁을 다 바치고 아이 빨래해주고 청소해주고 또 모든 것들을 다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해줘야 돼. 저는 이런 데서 벗어나고 싶다면 저를 찾아오시라는 거. 그러면 이 아이를 어떻게든 밖에 나가서 내가 할 일이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그동안 많은 그런 남자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서 그 아이들의 각각의 인지적인 특성과 또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지적인 재산들이 제대로 이 아이가 평생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찾아가면서 올바른 사회생활을 하는 거는 제가 이렇게 가이드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저를 찾아오시고요. 성적을 올리고 막 학교에서 뭐 어느 정도 뭐 하고 엄마들이 꿈꾸는 그런 가면놀이 같은 거를 아이가 했으면 하길 바란다 그러면 저를 찾아오시면 안 돼요. 저는 있는 그대로 아이가 성장해 가는 걸 추구하는 거지 뭔가 꾸미고 가짜로 아이들한테 가식적인 행동을 하고 그런 거는 아이 정신건강에 더 해롭고 사춘기 때는 상당히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식의 접근은 하지 않으니 정말 이 아이가 그래도 남자라서 밖에 나가서 사람 구실해서 하다못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던 어디 가서 막노동을 하던 공장에 가서 볼트 끼우기를 하던 그래도 뭔가 나가서 아이가 사람 구실해서 돈을 벌 수 있게 하고 싶다. 그러면 저를 찾아오시는 게 맞고요. 그냥 뭐 대학을 보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남들이 다 하는 것처럼 그런 놀이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냥 기존의 센터를 다니거나 그냥 동네 공부방이나 가서 공부시켜달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ADHD의 지능이 낮고 이런 아이들이 과연 일반 센터에 가서 일반 여자 원장들이나 여자 치료사들이 케어할 수 있을까? 저는 자신의 아들, 딸도 제대로 지금 케어가 안 돼서 머리가 아픈 원장들이나 치료사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저는 기존에 있는 원장이나 치료사들은 이 아이의 인간적인 발달 과정에 대한 생각이 없이 그냥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니 내가 도와주고 내가 치료해 준다라는 일방통행식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치료는 항상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제 주의인 거고요. 아마 지금 이 동영상을 혹시나 이렇게 10대 사춘기에 들어서 고민하고 있는 부모들이 본다면 학교라는 곳에서 학교 공부를 따라가는데 상당히 격차가 벌어졌다면 그것을 어거지로 쫓아가게 하는 것보다는 저는 서서히 아이가 사회를 나가서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방향을 정해서 나아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능이 낮은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거는 사람에게 기본적인 사람을 기본적으로 대하는 태도, 예의, 에티켓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구멍이 나 있다.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학교 공부도 제대로 못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부터 제대로 모른다라는 겁니다. 엄마들은 그런 것들은 차차 알겠지 하지만 저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기본적인 예의를 모르는 것은 그거는 진짜 때를 놓치면 정말 갖추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자폐아동들이 나이에 상관없이 아무한테나 반말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어렸을 때 분명히 고칠 수 있었고 고쳐야 되는 게 맞는데 어른을 보더라도 반말을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지나가다 보면 눈에 띄어요. 엄마들은 그게 지금은 얼마나 창피한지 아실 거예요. 그만큼 치료가 그냥 공부 좀 하고 글자 알아보고 이게 뭔지 안다고 그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것은 나중에 정말 인간들 사이에서 그냥 무인도 생활을 하는 것과 같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저는 기존 치료를 쓰잘데기 없는 짓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뭘 어떻게 해서 조금 나아지겠건 저는 그 아이들이 결국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당히 서툴다. 그거는 인지적인 능력에서 이 아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거를 기존 센터에서는 해결을 못했던 거고요. 저는 FI를 통해서 그래도 이 아이가 말귀가 트이고 그래서 뭔가 좋은 거고 그런 것들은 배우고 듣고 또 나쁜 것들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옳고 바름을 아이가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다면 저는 분명히 사회에 나가서 생활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춘기에 접어든 부모님들 좀 방향을 이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에 기본적인 에티켓을 어떻게 갖춰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학교 공부 너무 맹목적으로 추종하다가 결국에는 아이하고 담을 쌓게 될 수도 있으니 이 아이의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방향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FI가 가장 이상적인 성인 준비 과정이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분명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은 걸릴 거예요. 왜냐? 그동안 안 한 게 있으니. 그동안 안 한 게 있다는 걸 인정하고 저를 찾아오시면 아이가 정말 노력하고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걸 느끼지 못하면 분명히 20살 때 부메랑처럼 엄마가 그냥 넘어갔던 것들이 다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20살이 되었을 때 그 부모의 부메랑은 상당히 엄마에게는 정신적, 신체적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좀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FI를 선택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